자,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큰 틀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통합 열차 두 대가 출발했다. 결국 조만간 두 대가 합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넘어야 될 산을 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설방설레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와 지금 유승민 그 바른정당 대표가 그 통합의 의지가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내년 6월 달에 있는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승리하기 위한 필승 전략이와 같은 통합 전략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지가 강한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통합 열차는 두 대가 한 대로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그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큰 그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민의당 내에서 이른바 호남 중진들의 반발이 상당히 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통합을 이뤄내는데 실질적인 그 39석과 11석이 합쳐져서 거의 뭐 그 50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호남 그 중진이 이탈을 해서 그것이 또다시 어떤 바른 국민당이 한 40여 석의 어떤 중소정당으로 될 것이냐, 그 정도의 문제가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새정치가 공당 국민의당을 사당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당에 금이 쩍쩍 가고 자기는 중도가 아니랍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적폐연대에 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 간의 갈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방식을 놓고 공방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일 안 하는 국회를 식물국회라 그러고 싸움하는 국회를 동물국회라 그러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정치라고 하는 합의 과정을 거부하고 아마 수혜 정치로 가는, 아마 동물 통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바른정당의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문제는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당원당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여론을 형성하고 압박할 용으로 전당원 투표를, 정책 투표 안에서 하게 되는데, 통합에 대한 문제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겠다. 이 얘기는 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안철수계의 일반 당원들을 동원해서 아마 호남 중진계를 압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계에서는 통합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의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일단 이의 제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통합 전당원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 국민의당 당규에 3분의 1이 제적의 3분의 1이 투표해야 할 때만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제안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다르게 편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적 과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통합 반대하는 측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 두 명분과 실질적인 절차 과정 문제 둘 다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주장 때문에 지금 호남계 중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의 1 선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또 오늘 그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의 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26일쯤 빠르면 법원에 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가처분 신청까지 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규 이제 25조 부분을 이제 그 반통합파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전당원 투표의 경우에는 기본 의결 정족수가 이제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과반 이상 득표를 하면 이제 그것이 찬성이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3분의 1 그 의결 정족수조차도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번 경우에는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참 그 논리 모순인 것이,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전당대회라고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놔두고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택한 이유가 다수결로 결정하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원 다수의 의지를 우리 확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다수결 원칙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과반 참석에
거기서 과반 이상 득표를 하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안건들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렇고 이게 기본 다수결 원칙인데 다수결 원칙을 지금 안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수결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반도 아니고 3분의 1 그 선조차도 지금 우리는 그거 안 지켜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결국은 다수결을 얘기하면서 다수결 원칙을 지금 무시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안철수 대표의 그 과속 스캔들로 끝날 가능성이 이게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함으로 해서 점점 통합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자충수를 상당히 좀 너무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에서 귀국한 손학규 상임 고문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당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를 차임을 했는데요. 자, 중재자 역할 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들어오시자마자 하는 말씀이 안철수, 박지원 두 분을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지난 그 12월 27일 날 들어오시겠다 했다가 한 주 빨라서 21일에 들어오신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인 견해는 박지원 대표보다는 안철수 의원의 통합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정치적 해석이 조금 더 우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안철수 대표와의 모종의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국 이와 같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기 정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통합하기는 실질적인 리더는 이 손학규 대표를 맡는 그와 같은 그 역할 분담론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만약에 지금 그 손학규 전 대표가 들어올 경우에 여전히 호남의 상당 부분 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남의 반발을 상당 부분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전당원 어떤 그 내부적인 그 여론조사에서도 상당 부분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다고 하면은 결국 내부적인 반발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철수와 이 손학규 투톱 체제로 해서 이 통합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 있는 입국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사정을 비춰본다면은 만에 당원 투표에서 통합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가결이 안 된다 하면은 당대표를 내놔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분당의 수순을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당원 투표는 사실상 3분의 1 그 당규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친안철수계가 다수 원외 지역위원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의 구성원 자체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층이 높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는 그 유효표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치러질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는 한 번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건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하고 반대 설명해야 되는데, 아마 이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는 수의 우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통합전당대회가 아니라 분열의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지는 전당대회 자체가 의사 안건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불상사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당대회를 가기 전에 통합 측과 통합 반대 측에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정치적 타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일정한 그 합의 이혼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비례대표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중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측 사람들을 출당 조치 시켜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아마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섭단체 정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교섭단체 구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아마 출당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다.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 합의를 하지 않고 수의 표결로 가다가는 아마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 어떤 물리적 행사도 불사할 거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는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통합 전당대회는 상당한 내용과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대표가 바른정당의 정체성은 보수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설사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통합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체성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오래전부터 국민의당하고의 통합을 보수 통합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 있는 그 호남 의원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귀국한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에도 중도 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 중도 중심의 통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 나오기가 무섭게 지금 이제 유승민 대표가 보수 통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좀 나왔단 말이죠. 이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대표 당신 보수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하고 좀 보수 성향의 인물들은 우리하고 이렇게 뭐 통합하는 거 다 좋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좀 정리하고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39석의 의석 그대로 만약에 당대당 통합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리고 통합된 그런 그 새로운 신당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적게 받고 싶을 겁니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는 유지되는 선 정도. 20명은 넘기되 가능한 한 국민의당에서 좀 덜 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 생각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지점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당원 투표 지금 그 자체를 놓고 지금 논란입니다만 문제는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전당원 투표하고 뭐 전당대회 뭐 좀 무시하고 어찌됐건 뭐 이렇게 통합을 강행을 하더라도 통합추진위원회 내에서 통합 방식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통합 논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뭐 1월이 되면 야당의 분위기가 격동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간의 이야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을 사당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당의 금이 쩍쩍 가고 자기는 중도가 아니랍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적폐연대에 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 간의 갈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방식을 놓고 공방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일 안 하는 국회를 식물국회라 그러고 싸움하는 국회를 동물국회라 그러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정치라고 하는 합의 과정을 거부하고 아마 수혜 정치로 가는 아마 자,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큰 틀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통합 열차 2대가 출발했다. 결국 조만간 2대가 합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넘어야 될 산을 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설방설레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와 지금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그 통합의 의지가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내년 6월 달에 있는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승리하기 위한 필승 전략이와 같은 통합 전략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지가 강한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통합 열차는 2대가 한 대로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통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바른정당의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문제는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당원당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여론을 형성하고 압박할 용으로 전당원 투표를 정책 투표에 안에서 하게 되는데 통합에 대한 문제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겠다. 이 얘기는 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안철수계의 일반 당원들을 동원해서 아마 호남 중진계를 압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계에서는 통합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의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일단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통합 전당원 투표를 할 경우에는 국민의당 당규에 3분의 1이 제적의 3분의 1이 투표해야 할 때만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제안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다르게 편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적 과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통합 반대하는 측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 두 명분과 실질적인 절차 과정 문제 둘 다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주장 때문에 지금 호남계 중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의 1 선을 놓고 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민의당 내에서 이른바 호남 중진들의 반발이 상당히 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통합을 이뤄내는데 실질적인 그 39석과 11석이 합쳐져서 거의 50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호남 그 중진이 이탈을 해서 그것이 또다시 어떤 바른 국민당이 한 40여 석의 어떤 중소정당으로 될 것이냐, 그 정도의 문제가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새정치가 공당